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합의가 없다는 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22일에 추천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요. 12월 3일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고 누구를 추천할지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야의 합의 과정을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시간 끌기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역사상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쭉 해보니까 11월 18일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금 전 들으셨죠. 그리고 12월 3일 민주당의 2명, 국민의힘의 1명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기자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합의로 일정이 잡혔고 열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청문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여당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과 지금 다른 주장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몽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무리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김희정 의원님.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죠, 이거는. 헌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전부 다 의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거는 임명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도 틀린 얘기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내란 수괴의 혐의자와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삼각 동맹을 이루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헌재를 완전체로 못 만들게 방해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통해서 2명, 1명을 추천을 했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거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판을 깬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국회의 어떤 동의 절차를 다 거친 이 3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임명을 안 한다?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여야 합의로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행사했나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인 겁니다. 대행이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급선무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서 절차가 끝난 3명을 임명해서 헌재에서 빨리 탄핵 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금 책무이자 의무 같은 건데 할 일을 안 하면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달라진 건 원내대표거든요. 원내대표가 바뀌면 기존의 합의 내용을 원점 제로로 만들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합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생겨요.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몫이 3명입니다. 네. 10월에 임기가 끝나서 빨리빨리 그 추천을 마무리하자라고 했었는데 야당이 본인들이 뭐 야권이 192석을 갖고 있고 108석만 여당 몫이니 3명 중에 2명은 야당 몫으로 하고 1명만 여권 몫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고 이 과정을 절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이 숫자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덕수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누구를 추천해서 그것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그 인물에 대한 합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돼서 그래야 탄핵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 국회로 다시 공을 돌렸으니까 그럼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예.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요. 네. 또 대법원도 헌법 해석의 권한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대법원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면서 돌려보내는 모양새가 됐는데 여야의 합의 절차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 사람을 임명하기로 합의한다까지 합의문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잡았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입니다. 인사청문회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한덕수의 담화는 명백한 탄핵 유도입니다. 탄핵을 유도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법리 해석과 관련돼서는 헌재, 대법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모두가 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다 내렸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오불성설이고요. 특히나 지금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추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과 선출과 관련돼 있는 헌법 111조를 보시면요. 추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국회가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결정하는 단위는 국회이고 그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버젓이 이렇게 자행했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나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내란 전당에 국민의힘에서 번듯한 대권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버텨주면 우리가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억장이 무너지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예. 이것은 단칼에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저희 당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행의 담화는 법률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모두 맞지 않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미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그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지난주에 법률안 6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잖아요. 뭐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국내심에서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어요. 예. 조한창 후보가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여당의 추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도 다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 담화를 발표했겠느냐? 저는 탄핵을 유도한다기보다는 본인은 탄핵이 안 될 거라는 자신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탄핵 정족수가 국무총리로서 제적의원의 과반수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잖아요. 아마 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입장으로 계속 출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과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를 이미 짜놓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극도의 혼란상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로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복귀 시나리오요. 예. 김희정 위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당이 설마 탄핵할 수 있겠어라는 그 설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주장은 다 억지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절차를 다 밟았고 청문회도 거쳤고 오늘 표결까지 했는데 이 이상 어떤 여야의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총리 해봤고 공직생활 지금 40몇 년을 한 사람인데 이 절차가 지금 타당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 공직의 소임으로서 이 혼란상을 조금 본인이 잘 수습하고 하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그 말에 입이 침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 나와가지고 뭐 대변인처럼 굴면서 헌재 6명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도와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권한대행의 모습이. 이게 어떻게 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입니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빨리 탄핵해서 야당으로서는 이 혼란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런 궤변에 놀아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내란 대행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내일 탄핵안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결 정족수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200석이 필요한 것인가, 151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양쪽 다 무게를 싣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2015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2017년 탄핵 과정이 있기 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어느 제적의원에 몇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뭐 책자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역할, 지위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 그러니까 제적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사유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을 했다. 그래서 200명은 안 되고 150명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탄핵 소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또 없어요. 이것은 또 탄핵재판소에 가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에 관한 한 해석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몇 명이 필요한가 하냐는 다수는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한대행인 점을 감안할 때 200석이다라는 거고 김용남 의원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 한덕수라는 인물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 전부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족수는 그 대행하는 직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는 너무 명백해서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200인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심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을 탄핵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직접 선출이 방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는 직접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지 않습니까? 그 임명된 자마저도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 자체는 87년 헌법의 가장 핵심인 국민이 직접 최고 권력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한 정신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대통령을 2명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아직 내가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대통령이 또 한 명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이전에 있었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50석, 그리고 권한대행의 체계에서의 탄핵은 200석.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고 그건 논쟁을 해볼 만한 여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한덕수의 그 죄상은 탄핵 저기 전에 죄상마저 한 것만으로도 용암이 분출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의 의견까지 마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내일 이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총리 시절에 했던 내란 동조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표결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오늘 김용현 측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진실을 가려봐야 됩니다만 지금 이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게 바로 내란 동조 혐의로 피의자로 지금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보고를 실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지체 없이 추진할 겁니다. 예. 자, 오늘 본회의 표결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는 가결은 됐습니다. 야당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여당에서는 불참을 했고 4명의 의원만 소신에 따라서 출석해서 자신의 표를 던졌습니다. 김상욱, 김혜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나와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계속 의문입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권성동 대행이 이틀 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얼굴 두껍게 다녀라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조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뭐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뭐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나 또 아니면 격려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색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했을 겁니다. 예. 일단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물론 개파는 다르지만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면 진짜 얼굴 두꺼운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에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글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택시나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 가끔 알아보는 분이 계셔서 예, 많이들 알아보실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당 주류가 갖고 있는 탄핵에 대한 반대 심리, 뭐 85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거 저는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양심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표결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했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되고 권영세 의원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계엄 선포에 대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적어도 계엄에 관한 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후보로 뽑아서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국정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굴 너무 두껍게 다닐 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정치인들이시고 민심을 최일선에서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짚고 갈게요. 얼굴 두껍게 다니자. 이게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비판을 한 말씀씩 들을게요. 먼저 김종희 의원님. 예,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윤상현 의원 1년 뒤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표 찍어준다라는 말과 기회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뭐 철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면 이 판국에 그런 말할 계제입니까? 말을 줄이는 게 맞겠죠. 침묵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라.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보아서 더 이상 어떻게 두껍습니까?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충분히 두껍거든요. 더 이상 두꺼울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글쎄요. 강릉이 지역구이신데 강릉의 그 시민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까요? 저는 어떻게 그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런 시국에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의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당도 또 원내대표의 어떤 모습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이른바 주류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그 선에서 움직이는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내란 범죄를 저지른 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지금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런
행태를 계속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 국민의힘은 정말 글쎄 우리 헌정사에서 존재했던 여러 정당 중에 어느 정당보다도 지금 헌법 질서를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지금은 헌법의 시간입니다.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지금의 국정의 상황을 정리하고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서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권성동, 윤상현 이 두 분과 같은 발언을 하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이고 그리고 노답 정당이다. 그리고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해본 적이 있는 정당입니다.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정당이 그 어설픈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설픈 경험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문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적인 심판과 법적 심판을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오기만 하면 뽑아주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서 계속 선출되어 있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지역장장이고 어쩌면 영남 자민련 특정 지역의 자민련의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예. 권성동 의원 그 입이 정말 대한민국의 혼란에 원흉이 되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